어, 파이어의 그 차세대 보안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파이어의 김현성입니다. 그 차세대 보안 기술 사실 그 뉴스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죠. 막 이제 요즘에 그 글씨 뒤에 있는 분들은 글씨 잘 안 보실 텐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뉴스를 이제 많이 들으시는 뭐 블록체인 기술, 뭐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하고 갖고 있는 사람과 소비자, 구매하는 사람과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도 있고요. 뭐 AI 관련된 기술도 있고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기술들이 다 있죠. 뭐 가장 그 중에서 2017년도에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AI, 고급 머신러닝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작년 이맘때쯤이죠. RSA 때 그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가 사실 이 AI 머신러닝 관련된 이슈였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업체 벤더들이 그 당시에 그 AI 관련된 그 머신러닝 관련된 기술을 소개했던 업체들입니다. 사실 이 그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면 AI가 뭐고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뭐고 머신러닝이 뭐고 이 그 딥러닝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 AI라고 하는 용어는 그 1950년대부터 이렇게 쓰던 용어예요. 사실 너무 빨리 나왔었죠. 그 옆에 보시면은 요 로봇 그림이 있는데 이게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C3P4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를 그 로봇이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걸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이 AI 관련된 부분이고, 그럼 이런 머신을 이렇게 열심히 시킬 수 있으려면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 기법에 대한 부분이 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의 일부분입니다. 그 기계를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시키는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동영상을 보면요. 그 고양이 그림이 있습니다. 예,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고양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어떻게 러닝을 시키냐 하면 사람이 마치 이 그 사물을 보고 이제 러닝을 하는 것 같이 그 사진의 그 픽셀 부분을 하나하나 자기가 스스로 이제 찾아가지고 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러닝이 되면 뭐 유사한 그림이 와도 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딥러닝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딥러닝은 사람이 그 사물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밑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뇌에서 그 뉴런이라고 얘기하죠. 그 뉴런에서 이러한 그 신경망을 통해서 얘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얘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딥러닝 기술이 사실 어디까지 왔느냐? 이 뉴스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이 자율주행차의 그런 그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이 이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처음에 이 딥러닝 관련된 부분, 이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된 게 한 2016년 정도에 이제 그 처음으로 구글이 이제 그 자율시험 주행차 이제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고가 났었었죠. 이렇게 버스하고 이제 추돌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그 오류는 그 이 자율주행차다가 버스가 양보할 줄 알고 이제 진입을 하다가 이제 추돌 사고가 났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우버가 있었죠. 우버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밤에 이제 깜깜한 밤에 이제 차가 가는데 그 자전거를 들고 가는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무단 횡단하시는 분을 이제 팡 쳐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난 사건도 있었죠.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와서 있고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이제 저희가 그 테슬라 관련된 사건도 한번 있었죠. 요거 이제 테슬라 사고 났다는 부분인데요. 국내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실제 봤을 때는 레벨 2 레벨 정도까지라 보면 되고요. 실제 레벨 3, 실제 크게 자율주행은 완전히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레벨 4까지 단계가 있다면 현재의 기술은 레벨 2에서 레벨 3, 레벨 3가 아직 완벽한 건 아니겠죠. 이런 사고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소프트웨어적 오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까지 있는 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머신러닝의 그 종류는 이러한 그 기계들을 학습하는데 머신러닝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게 페이지 안에 있는 그 내용인데, 사실 머신러닝의 종류는 이게 49가지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슈퍼바이저 모델, 그다음 언슈퍼바이저 모델, 이 두 가지 모델로 일단 나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여기는 49가지를 다 몰라요. 이거 저도 이게 이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 부분까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 그 슈퍼바이저 모델, 슈퍼바이저 러닝, 이 지도학습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지도학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지도학습은 뭐냐 하면 이 사과가 있고 뭐 체리가 있고 과일이 있습니다. 바나나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게 사과라는 것, 그다음에 이게 체리라는 것, 이게 바나나라는 거를 기계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사과예요라고 하고 사과 이미지를 계속 주는 거죠. 체리면 체리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바나나면 바나나 이미지를 줄 거고요. 그럼 이미지 데이터를 주면 이 그 기계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자기가 이거에 대한 크기, 색깔, 뭐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요 끝에 보면 과일명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것과 그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이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그 카테고리별로 얘는 사과, 얘는 뭐 체리, 얘는 바나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거가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제 요청을 하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도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 디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습을 할 때 학습할 때 일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분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방법이 조금씩은 이제 틀리게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그 데이터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현상만 보고 분류하는 거를 디크리메이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학습을 다 시켜보고 일단 러닝을 돌려보고 러닝하고 나는 결과를 갖고 카테고리제이션 하는 방법, 뭐 이런 분류 기법들도 있고요. 또 뭐 리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부드러운 이제 곡선 형태인데 이 사용자 이 사람의 체중을 보고 이 사람의 키를 이제 예측하는 거. 뭐 영화를 보면 영화 그 평점이 뭐 얼마만큼 뭐 3.7이 될 수도 있고 3.8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이 리그레션이라는 기법을 쓰고요. 또 리인포스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알파고가 많이 나오죠. 이제 알파고가 하는 기법인데 그 러닝을 시킬 때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을 줍니다. 리워드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를 넣을 때 이게 좀 더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걸 리인포스먼트. 뭐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쭉 주면서 그거에 대한 비디오 형태로 이렇게 잘라서 러닝하는 뭐 그런 형태로가 이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뭐 언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보면은 그 슈퍼바이저 러닝과 언슈퍼바이저 러닝의 차이는, 이 언슈퍼바이저 러닝은 그 레이블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넣어주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얻는 거죠. 그럼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사과, 뭐 체리, 바나나를 계속 주는데 답은 몰라요. 그냥 이게 데이터를 주고 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현상을 가지고 얘는 빨갛고 크기가 크고 움푹 패였으니까 얘는 사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추정해 가는 거죠. 그럼 이거 데이터만 넣는 거 같고 그럼 내가 이걸 뭐에다 써먹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그 간단하게 이 어노멀 디텍션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카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식당 가서 음식을 먹고 뭐 대중교통도 이용할 때 이제 카드를 씁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죠. 이거 결제하신 거, 분이 결제하신 거 맞으세요라는 확인 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노멀 디텍션이거든요. 그런 레이블은 없지만 어떠한 그 인풋 데이터의 값을 보고서 이 판단하는 부분이 이 어노멀 디텍션 부분이고, 뭐 타임 시리즈 러닝 모델링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농구를 한다. 그럼 농구를 막 합니다. 뭐 패스도 하고 뭐 드리블도 하고 뭐 슛도 합니다. 각각의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러닝하는 방법이, 시간별로 러닝하는 방법이 이제 그 타임 시리즈 모델링이라고 하고, 또 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드리블하는 것만 모았다. 이거면 또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디멘전 리덕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확 줄이는 거. 뭐 레이턴트 밸리어블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포인트를 찾을 때 쓰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언슈퍼바이저 러닝 뭐 이런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기법은 사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사실 이 슈퍼바이저 러닝과 그 언슈퍼바이저 모델 이 두 가지 관련된 부분은
그럼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러닝을 기계에서 러닝을 시킬 때는 슈퍼바이저 러닝이 쉽겠죠. 답 주고선 가르치니까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에서 이 슈퍼바이저 모델 관련된 부분은 사실 기술력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언슈퍼바이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근데 이 기법은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때, 앞으로 이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이 언슈퍼바이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머신러닝 기법을 우리가 그 보안에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그 작년 RSA 행사나 이럴 때 보시면 그 두 가지 분류로 나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악성 코드가 엔드포인트에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들, 즉 엔드포인트 위협에 대해서 탐지하는 그러한 그 분야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네트워크 또는 이제 시스템의 이상 행위들을 이제 탐지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현실은 이러한 머신러닝을 적용할 게 현실은 그 자동으로 기계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몰입액의 그 역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러한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데이터를 받아갖고 학습하기는 어렵죠. 근데 로봇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머신러닝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못하는 건 머신러닝이 잘하죠. 근데 이 그 머신러닝에 넣는 데이터는 사실 그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주다 보니까, 인간이 주다 보니까 이 그 데이터가 어떤 사람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질이 또 머신러닝 질이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 파일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만이 이 머신러닝의 그러한 그 효율성이 좀 높아지게 되겠죠.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아이의 그 차세대 보안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파이어아이가 갖고 있는 미션은 일단 그 머신러닝 또는 머신러닝 기술하고 또는 예측 가능한 이러한 악성 예측 가능한 분석을 위해 가지고 이게 그 이러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 사용자 호스트 PC에 악성 코드, 이게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파일이 실행되는 걸 이렇게 탐지하는 거, 차단하는 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이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계속 뭐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향상시켜야 되겠죠.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서 일단 그 실행이 되도록 최전방에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을 하려면 그 데이터가 정말 충분하냐? 파이어아이는 사실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전 세계 저희가 파이어아이 센서들에서 받아오는 그런 그 악성 코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그 인텔리전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맨디안트가 침해 조사하면서 확인되는 그런 악성 코드들도 저희 이제 인텔리전스 안에 들어오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아이사이트라고 해서 실제 그 전 세계 저희 리서치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그 나라에서 일어나지는 뭐 해커들의 동향, 해커들이 사용하는 그 TTP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인텔리전스 쪽에 또 녹여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스 서비스도 하면서 보안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악성 코드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데이터와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 전문가 맨디안트가 있죠. 이런 맨디안트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침해 조사할 때 쓰는 그런 기법들, 또 파일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 초쯤에 저희가 그 IC라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IC 팀과 맨디안트와 컨설턴트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 파일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이 파일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뭐 악성 파일이면 파일에 대한 뭐 800여 개의 그 피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또 이 로그 기반으로 해서 뭐 DNS 엔트로피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뭐 피콜로니 이런 거 관련된 그 탐지 기술이 저희 애널리스틱 엔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이 힐릭스 안에도 이 애널리스틱 엔진을 쓰고 있고 NX 장비, 저희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이 NX 장비 안에서도 이 애널리스트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팀인데, 이 팀에서 이제 그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슈퍼바이저하고 언슈퍼바이저 모델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슈퍼바이저 모델이죠. 데이터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요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뭐 불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불고기 요리를 만들 때 뭐 데이터 고기하고 뭐 양파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재료를 갖고 이 데이터를 갖고 머신러닝에다 다 넣으면은
요리가 되긴 하겠죠. 뭐가 만들어지든 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넣는다고 해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음식이 맛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피처입니다. 뭐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좀 숙성을 시키고, 뭐 채소는 썰어가지고 따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피처 관련된 부분이 이 머신러닝을 이제 이룰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러한 것들 피처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그 저희 IC 팀에서는 그 정상적인 파일 관련해 갖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상당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벤더들하고 좀 차이점이죠. 저희는 악성 코드는 정말 많아요. 저희 클라우드에 어떤 악성 코드에 있는 악성 코드 샘플이나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저희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파일에 대한 부분은 저희 클라우드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파일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정상적인 파일에 대한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 정상적인 파일이지만 이 그 악성 행위를 하는 정상적인 파일, 즉 오탐에 대한 부분을 레이트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노력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라벨링 정책을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뭐 알려진 것들, 알려지지 않은 뭐 악성이다, 악성이 아니다, 이건 또 신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라벨링을 이제 복잡하게 가져가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머신러닝이니까 러닝을 계속 시켜야 되겠죠. 모델링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가져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현장 테스트, 아무래도 실제 라이브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현장 테스트 이러한 그 단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머신러닝을 테스트할 때 저희가 이 인풋 데이터를 뭐 바이러스 토탈이나 뭐 리버싱 랩이나 그다음에 트림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갖고 이거에 대해서 피처를 만들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피처를 적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라벨링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그 악성 파일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 저희가 그 데이터 풀을 약 한 3억 개 정도의 파일을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복 제거를 했더니 한 6,400만 개의 바이너리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400개의 바이너리 파일은 아까 이제 보신 것 같이 뭐 밑에 써져 있는 것 같이 이제 바이러스 토탈, 뭐 리버싱 랩, 그다음에 트리 매트릭스, 뭐 서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받아오고요. 뭐 리버싱 랩에서는 이제 정상인 파일, 악성 파일 갖고 온 게 아니라 정상인 파일을 갖고 오고, 바이러스 토탈에서는 뭐 악성,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라벨링을 해야죠. 그래서 라벨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악성인지 정상인지 또는 이게 이제 뭐 팝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 라벨링이 도움이 되는 5가지 소스 데이터를 이제 믹스를 해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라벨링을 가져가는데 실제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그 마리오 분석 보고서가 있죠.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가 거기에 정상으로 돼 있으면 정상이고 악성으로 있으면 악성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거기에 이제 없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려지지 않은 거면 알려지지 않은 거가 되겠고, 9시면 둘 다 뭐 보고서 이게 다 둘 다 믹스를 해서 봤을 때 컴바인했을 때 9시면 정상, 둘 다 이제 뭐 아래어 악성 코드면 악성 코드, 하나는 악성이고 하나는 정상이면 그냥 언노운,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을 이제 컴바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머신러닝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아마존의 S3 스토리지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 파일들을 악성 파일들 다 넣어놓고 그 악성 파일을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돌립니다. 여기 이제 피처도 있고 아까 했던 라벨링 정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뭐 이거는 뭐 미셀러라고 하는 건데 요 UI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 효율이 얼마만큼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검증을 이제 거쳐갑니다.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데요. 근데 라벨링을 할 때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을 참조할 때 바이러스 토탈에 해당 파일이 있으면 해당 파일이 뭐 57개의 백신 중에 뭐 29개다. 그럼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갖고서 라벨링을 하는데 참조를 하는데 실제 그 저희가 이 벤더가 54개면 54개 벤더 걸 다 신뢰해 가지고 그 결과값을 따지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파이어가 신뢰할 수 있는 벤더 한 9개 정도 벤더의 데이터 결과를 갖고서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물론 이 9개 벤더는 뭐 카스퍼스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고 뭐 여러 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벤더사의 결과를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플러스 또
이게 저희가 그 알려지지 않은 파일들, 바이러스 토탈에 나오지 않은 파일들을 저희가 약 4만 개 정도를 그 바이러스 토탈에다 넣어봤습니다. 넣어봤을 때 밑에 거는 이제 데이거든요. 첫날은 당연히 이제 뭐 알려지지 않은 거였으니까 쭉 모든 벤더들이 이제 탐지를 못하지만 뭐 한 15일 정도 갔을 때 이 언노운 파일 리스트가 한 15%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그 28일, 25일 좀 넘어가는 이 시점 되니까 또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토탈에 있는 그 백신 업체들이 한 리스캔 하는 주기가 한 28일 정도 주기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 관련된 부분을 또 참조를 하고요. 만약에 바이러스 토탈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상 머신이 있죠. AX라는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X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서 해당 파일을 돌려봅니다. 저희 가상 머신 AX라고 하는 이 분석 장비에서 돌리면은 얘는 이제 악성 정상, 악성인 이지 말리셔스냐, 예스냐, 노냐 이제 이 결과값만 원래 갖고 있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거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리셔스에 있는 그 스코링을 매길 때 가상 머신에서 해당 악성 파일을 돌렸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가 뭐 한 200점 이상 또는 300점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또 이제 발라보기를 또 추출해서 이제 따로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값이 보니까 그 아까 바이러스 토탈에 나왔던 그 9개의 신뢰할 수 있는 밴드에서 나온 결과값하고 이제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라벨링에 참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기능 피처를 넣습니다. 뭐 피처라고 하는 거 그 파일에 대한 뭐 속성, 헤더 뭐 실행 파일인지 아닌지, 뭐 엔트로피나 뭐 아니면 기타 이제 스트링 관련된 이런 기능들인데 저희가 한 4,000개의 그 피처 기능 중에 한 2,900개 정도의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피처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트레이닝 세트로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파일이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엔드포인트 쪽 호스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겠죠. 가상 머신을 이제 돌립니다. 가상 머신 돌리는데 이 돌릴 때 저희가 이제 글래드 블러스팅 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저도 좀 어려웠었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파일이 샘플 파일이 들어와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어떤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그대로 해가지고 또 다시 샘플로 해서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러닝 방법을 좀 더 강하게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트레이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그 가상 머신을 이제 러닝을 시킵니다. 즉 이제 S3에 있는 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러닝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결과로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저희 내부에 이제 머신러닝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실제 그 라이브하게 그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뭐 바이러스 토탈에 있는 뭐 한 23만 개? 23만 7천 개 정도 이 샘플 갖고선 했던 결과가 왼쪽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토탈에서 약 2주 동안에 한 380만 개의 그런 바이너리 파일에 대해서 돌린 결과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 그 2주 동안 돌린 그 결과를 봤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악성으로 탐지한 거, 위로 올라가는 건 이제 정상 파일에 대한 탐지율인데 탐지율이 뭐 90% 이상 넘어가는 걸 이제 각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검증 과정을 저희가 이제 가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머신러닝은 실제 갖고 있는 그 로우 데이터에서 레이블링을 통해 가지고 레이블링 데이터를 만들고 그 레이블링 데이터에 피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집어넣고 이 피처를 적용한 걸 갖고 모델링 머신러닝을 돌려서 그거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새로운 파일에 적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그 개발이 저희 쪽 그 머신러닝 IC 팀에서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그 머신러닝 그 기능이 지금 현재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적용되는 거는 Q2에 HX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거 HX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Q2 이번 분기에 이제 탈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서 해주는 역할은 뭐 처음에 악성 파일이 들어오면 이미 알려진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마리오 프로텍션 즉 AV에서 이제 차단하고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위쪽에 있는 그림이 차단된 요 메시지 이제 작업가이자 오른쪽 밑에 윈도우 오른쪽 밑에 이제 띄워주는 건데요. 알림창 띄워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차단을 하고
현재는 이스플로이트 가드라고 해서 해당 파일이 실행이 됐을 때 얘가 뭐 버퍼 오버프로를 일으키고 메모리 힙스필이 일어나고 이런 그 행위가 나온 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 프로세서를 킬하는 그 익스플로이트 가드 기능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어를 한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리는 효과가 이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리오 가드라고 하는 기능은 사실 이 에이전트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사용자가 PC에 있는 그 에이전트에 이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 이 기능 자체는 뭐 주기적으로 저희 그 머신러닝 팀에서 내려주는 업데이트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슈퍼바이저 러닝이에요. 쉽죠. 파일이 악성 파일인지 정상 파일인지를 안 상태에서 러닝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이제 언슈퍼바이저 러닝을 만약에 보안에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파일에 대한 그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헤더 정보, 파일에 대한 사이즈, 파일 네임 이런 정보들을 갖고 어떠한 이제 점선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분포도가 그리는 거죠. 그려지면 얘를 가지고 그 어디에 적용되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NX 장비에 그 스마트 비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기능을 쓰냐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동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트워크망에 이제 NX 장비가 들어가면 NX 장비에서 실제 이제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가상 머신에서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나 L4, L7 메타데이터 관련된 것들이 저희 그 데이터 익스플레이 엔진에서 분류가 되면서 거기 이제 학습이 되면서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유출되는 행위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이벤트를 띄워주는 형태로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근데 이 스마트 비전은 작년에 들어갔고요. 아마 8.0.2 버전이 되니까 최근에 나온 OS 버전에는 이제 단독으로 NX 장비가 단독으로 쓰는 고객사에 이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MVX 노드라고 해서 센서 모드에서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저희 장비에 이제 다 쓰실 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가상 머신에서 저희가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 제품 같은 경우는 탐지가 되면 예전에는 그 악성 파일 그냥 하나만 그 OS 체인지 리포트를 해서 행위에 대한 부분만 딱 보였는데 그 탐지된 시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그러니까 총 10분의 그 트래픽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같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파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얘가 뭐 CNC 통신하거나 이랬으면 그러한 연관관계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띄워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능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번에 그 올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 탐지 기능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들이나 뭐 퍼포먼스 부분, 뭐 DPDK 관련된 것들 지원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NX 장비의 기능이 이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쪽도 있습니다. 이메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일이 들어오면 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 또는 첨부 파일 본문 내에 있는 URL 또는 첨부 파일 문서 내에 있는 URL도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첨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 안에 있는 이 가상 머신에서 분석을 하고요. 일반적인 URL 같은 경우는 그 가상 머신에서 분석, 컨텐츠가 다운로드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아서 가상 머신에서 분석을 하지만 그게 아닌 파일 같은 경우,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퍼드 3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Q2에 이번 분기에 에이저라고 하는 가상 8.2 버전입니다. 여기서 8.2 버전에 그 가상 머신 디텍션 기능이 이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머신러닝이죠. 죄송합니다. 머신러닝 기능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퍼드 클라우드에서 이 그 우리가 퍼드라고 하는 기능이 URL에 대해서 탐지하는 기능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능인데 이 그 2.0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피싱 관련된 거 탐지하는 역할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정적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개발이 됐는데 현재 올 초부터는 아마 그 3.0 버전, 아마 8.02 버전 이후부터는 그 퍼드 3으로 자동으로 이제 리라이션 돼서 퍼드 3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 이제 성능이 한 30% 정도 이제 탐지율이 좀 더 늘어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4월 중순부터 뭐 다다음 주부터 이제 그 퍼드 3.0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베타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게 적용이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싱을 탐지할 때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그러한 이제 머신러닝에 이용한 이런 피싱 페이지 탐지하는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베타 버전이 나오게 되면 아마 EX 버전 정식 버전이 8.2 버전이 Q2에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요 클라우드 3.8 버전하고 연동돼서 이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파이어에이가 갖고 있는 이 차세대 보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머신러닝 기능들이 다 탑재가 돼 있어요. 탑재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NX 장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유출에 좀 더 포커스를 뒀다라고 한다면 뭐 EX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내에 뭐 URL이나 이런 것들 또는 피싱 관련된 것들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너리나 이런 것들 PC에서 실행되는 파일에 대한 그 검등, 그 방어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에 포커스 넣어서 강화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이제 Q2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러한 그 파이어에이가 갖고 있는 장비들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들, 즉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벤트들은 다 저희가 이제 아까 오전 세션에서 들으셨지만 이 이벤트는 다 저희 클라우드로 가고요. 이 클라우드에 있는 힐릭스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힐릭스를 통해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힐릭스를 통해서 어떤 케이스 정리들이나 아니면 이 이벤트가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자동 프로세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이 힐릭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그 파이어의 제품을 쓰고 계시지만은 어떤 이게 보안 운영하시는데 뭐 중요한 이벤트를 놓쳤거나 또는 그 이벤트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를 경우 이 힐릭스에서 그러한 그 침해 조사할 때 그 기법들이 이벤트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그 통합 뷰 힐릭스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파이어아이가 이제 앞으로 차세대로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갈 때 기능들이 이 힐릭스 안에 다 추가돼서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